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문화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알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거부권 뻔한 25만원법 그리고 노란 봉투법을 강행한 야당 무엇을 노리고 있나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이 얘기했었죠. 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25만원에서 많게는 35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3개월 내 지급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용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량 쪽이죠.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9명인데 김동아, 모경종, 박흥배, 박희승, 이성곤, 이회식, 조인철, 한정혜, 이용우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 9명 중에는 3명이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가짜로 당선된 의원들이에요. 자격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법을 바로 이 법이 서용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법안입니다. 낙선자 가짜로 당선된 거 얘기해 볼까요? 서대문 갑의 김동아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이성건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을지역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이분들은 가짜로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보였나 보지요? 자 그러면 서용교 의원이 발의한 내용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요. 지금 16개월째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맞아요. 맞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런 게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됩니까? 오히려 더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제 상황이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신장되니까 일시적으로 좋은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악순환만 야기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참 말은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5,127만 7,347명에게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지급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무려 외국인도 206만 7,362명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중에는 장기 체류 자격자가 188만 1921명이고 영주 자격자가 18만 5,441명까지도 1인당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35만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좋아요.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찰로 주는 거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어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한다.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과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죄졌으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인원이 206만 7,362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절차를 규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0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해라 이런 얘기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라. 상품권 주는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왜 유효기간을 정했습니까? 만약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못 쓰는 그 상품권은 나는 여기에 권력을 통해서 부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이 함정이라고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이혼 소지가 크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정부는 반대 의사를 했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거 지역사랑 상품권 주는데 적게는 12조에서 18조 원 재원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지금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를 감안해도 정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관리 재정수지 5월 기준에서 적자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조 원이나 증가한 74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1000조 몇 조입니까? 400조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현금을 살포하면 많은 국민이 당장은 환호하겠지요. 나 역시도 25만 원씩 1인당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걸 사용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해서 금방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된다. 받는 사람 입장이 좋지요. 소비하니까.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지만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왜 모르냐 이 말이야.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이 포퓰리즘으로 비치는 이유다. 먹사니즘으로 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물자가 나오 돌아갑니다. 다 먹지 못하고요. 다 쓰레기로 음식물 폐기물로 갑니다. 폐기물로. 그리고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중소기업을 필두로 경제 6단체가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이 폐기가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발의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법사위원회 통과시켜서 7월 말에 본회의 임시국회에서 이 노란봉투법하고 또 뭡니까? 25만원 지원금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부권 사유를 고려해 시정하긴커녕 더 역주행한 법안을 내놨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런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사정을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는다. 민주당도 알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걸 알면서 발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민의의 무시 등 탄핵 명분 쌓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1차를 연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아니라 뭘로 했어요? 국민들이 동의하는 청원에 의해서 뭐 청원 인원이 뭐 몇십만 명이 됐으니까 이걸로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이 정하는 탄핵소추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탄핵쇼를 벌리는 셈이다. 탄핵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공격이 최고의 이재명 방어라는 전략이겠지만 국민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글입니다. 자, 부수적으로요, 여러분. 대통령의 거부권은요,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53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무조건 대통령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미워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다 국민들을 위한 거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 폭력에 대한 행정부의 바로 견제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53조 1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당연히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송된 거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뭐냐? 이 1항의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유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 다시 돌려보내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제2요구권이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여러분, 이렇게 헌법에 입이되는 악법, 국민들에게 불리한 악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법치가 파괴되고 헌법이 파괴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재임기간 10년 동안에 무려 625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60건도 아니고 625건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요, 민생 법안이나 잘 만들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